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방역 덕택에 어느 정도 수그러드는 듯 싶더니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등 긴장의 고삐를 늦추면서 엊그제 사이에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50명을 넘어서는 등 인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초중고 전학년 등교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특히 음식을 배달해주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정, 문 앞에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기사들이 문전박대를 받는 등 엉뚱한 것으로 피해가 확산되면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유영별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함께 최근의 코로나 사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뭐 정부가 성과를 그동안 뭐 과대하게 이렇게 포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진정기미를 보이다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지금 상당히 우려될 만큼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확 줄었다가 지금 신규가 뭐 이틀째 50명대. 그러니까 토요일 날에 57명, 어제는 38명. 그러니까 뭐 일요일 아무래도 검사가 주말이라 적어서 그렇겠죠. 38명. 그러니까 계속 좀 멈추지 않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더 위험한 게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걸 힘들어해요. 숨이 막혀요. 저도 쓰고 다니면서 힘들더라고요. 저부터 이거 F94를 쓰고 어디 계단이라도 올라가면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그 흑인 왜 그 경찰한테 목 졸리면서 무릎으로 목 졸리면서 숨 못 쉬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리를 알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얇은 거라든지 안 쓰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지금 뭐 우리 정부에서도 선거 이후에는 코로나 뭐 잘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반 손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오늘부터 초중고까지 일제 개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 학생들이 아주 밀집된 지금 3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 전파의 핵심이 밀폐된 곳, 밀집된 곳, 밀집 접촉하는 곳. 이 3밀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개학을 하면 학생들이 아무리 거리두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실 안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학부모들이라든가 걱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 수도권의 이 확산세랄까 이런 것의 진원지를 보면은 당초는 이태원발 코로나. 그러다 그게 이제 경기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 이쪽에서 또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나아가서 이제 수도권의 그런 그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교회에서 밀집된 곳에서 뭐 예배를 본다든가 부흥회를 가질 경우 또 비말이 많이 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확진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다단계 방문 판매 그리고 뭐 탁구 동호회라든가 이런 데서까지도 지금 많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이 그 동선을 확실하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숨기면서 더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특히 인천의 그 학원 강사. 그 뭐 안양에 있는 뭐 61세 된 여자분도 거짓말을 계속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때 식당을 방문했다고 했지만은 식당이 아니라 어디 교회를 간 거예요. 부흥회 갔는데 그거를 거짓말한 거니까 그게 그냥 일파만파로 퍼진 거죠. 한 사람의 거짓말이 이거 대책 없이 번지게 되는 그런 꼴이죠. 저 집단 감염 공통점이 아까도 뭐 세 가지 고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지금 또 밀폐된 곳, 또 침방울 튀는 곳. 교회나 예배하는데 침 많이 튀잖아요. 다단계도 구호 외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침방울이 많이 튀고 또 마스크 안 끼는 거 이런 게 좀 많이 좀
이 게릴라식으로 자꾸 번지는데 이게 지금 여름 되면 주춤해져야 경제도 좀 회복이 되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요. 자꾸 좀 확산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초중고등학교 전학년이 오늘부터 등교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또 대책 없이 또 뛰어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천 학원 강사만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동선을 숨기면서 거기에서 퍼져나간 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그렇죠. 퍼져나갔고 전체 80명이 넘는 사람이 추가 확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얘기해야 이제 자기가 뭔가 좀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거짓말을 하니까 이 코로나가 그래서 참 요상한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얘기를 안 하고 숨기는 게 수백 명, 수천 명 어떻게 보면 잠재웠던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창궐하는 그런 또 기폭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참 어떻게 보면 요상한 바이러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천 그 쿠팡에 물류센터 거기 처음 확진 받은 사람도 이태원 클럽에 그 접촉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지금 확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이태원 클럽에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간 사람을 접촉하다 보니까 2차, 3차로 이렇게 접촉하다가 보니까 그게 확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죠. 그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는. 쿠팡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떻게 보면 최대의 피해자예요. 이게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세계적으로 극복을 잘했다고 칭찬 듣는데 그 두 부류의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의사, 간호사, 병원 종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그분들은 집에도 잘 못 가고 그 바이러스 위험에 노출돼서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누구냐? 택배 기사죠. 저녁 때 저희 집도 그러던데요. 모바일로 뭘 누르고 자면은 아침에 대문 앞에 와 있어요. 쿠팡이. 그러니까 12시까지만 그 전날에 신청을 하면 7시 이전에 배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값도 싸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어떻게 보면 배송하고 온라인 쇼핑 회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쿠팡 같은 회사가 없었으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물건 사러 가게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간 김에 또 많이 살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매점 매석하고 사재기하고 우리도 외국처럼 그게 코로나가 더 퍼졌을 거예요. 집에서 모바일로 전화 한 통으로 쿠팡이 로켓 배송 같은 거 하니까 우리가 국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에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대처할 수 있었던 그런 1등 공신에 어떻게 보면 쿠팡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대구에서 처음에 그렇게 많이 확산됐을 때 그런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렇게 폐쇄되면서 그럴 때 말하자면은 뭐 쿠팡을 비롯한 이런 물류 회사들이 다 집 앞까지 식재료라든가 모든 것을 배송을 해 주니까 그게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장으로 가든가 무슨 백화점으로 가서 물건을 사고 그랬더라면은 더 확산될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택배 기사들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는데 의사, 간호사와 맞먹는 정도의 그렇죠. 1등 공신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분들이 들어요. 사회 저변에서 뭐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 메고 그거 무거운 걸 메고 힘들어요. 그걸 엘리베이터 있는 데는 모르지만 없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집이 엘리베이터 없는 5층입니다. 뛰어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는 거 보면은 참 무거운 거 할 때는 미안해 죽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혀 불평불만 없이 한 게 우리가 참 경의를 표시해야 되고 쿠팡이라는 회사가 이번에 존재 의의를 그 보여줬죠. 그리고 또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우리나라가 도난이 없어요. 저희 집에도 그냥 대문 앞에 놓고 하면 하나도 없어진 게 미국 없어요. 같은 데는 집 앞에 우유만 있어도 다 집어가고 가져가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는 뭐 가져가는 게 그렇죠. 없잖아요. 그만큼 어떤 물류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갖춰져 있고 세계적으로 최고의 그런 배송 시스템을 갖춘 거예요. 신뢰를 확보를 한 거죠. 신뢰를. 그렇죠. 그 무료, 무사고, 무도난 세계가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나?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선진국. 파리나 어디 가면은 뭐 이런 물류 말고도 이 도난 사고 소매치기 아주 저도 그 파리 박물관 앞에서 시계 소매치기 당하다가 내가 잡아가지고 뺏었잖아요. 그런 경우 저도 옛날 파리에서 가는데 집시들이 왜 돈 달라고 따라다니잖아요.
한참 가는데 보니까 집시가 제 지갑을 들고 있어요. 언제 빼가지고 그 정도로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고 그렇거든요. 치안이 이게 세계적인 치안이 됐다는 게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쿠팡 같은 회사가 그 불철주야 밤낮으로 뛰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웅이 매도당하는 분위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네. 일이 있어서 잠깐 이렇게 제가 한번 네. 관련 자료를 더듬어 봤더니 그 택배 회사들 네. 아마 CJ 대한통운 이거 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롯데라든가 한진, 우체국, 로젠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물류를 네. 많이 배송을 하는데 연간 30억 개를 한다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쿠팡만 하더라도 네. 여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그렇죠. 아닙니까? 배송까지 해주는. 그렇죠. 여기도 연간 9억 개를 배송을 한다네. 어마어마한 거지. 하나 오리 없이 그냥 딱딱 집 대단한 앞에다가. 거예요. 그리고 되게 이런 택배 기사들은 와서 초인종만 누르지 이렇게 대면 접촉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문 앞에다가. 누르고 그냥 가버리던데요. 예. 아니면 이제 사람이 없으면 그걸 네. 찍어가지고 또 다시 네. 개인한테 문자로 보내주죠. 네. 이렇게 놓고 갔다. 네. 그래서 확인하도록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고 그러는 상황인데 당초는 이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뭐 그런 택배 기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냥 땀법을 흘리면서 이렇게 배송을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사태 때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그 문 앞에다 우유도 놔두고 그럼요. 바나나도 놔두고 음료수도 놔두면서 그 사람들을 격려했잖아요. 아이 참 고생한다. 그렇죠. 힘내시라. 네. 그런데 이거 한번 확진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냥 완전히 또 그렇죠. 매도하는 분위기로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요. 그건 좀 심한 것 그렇죠. 같아요. 택배 기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그분들도 마치 먹고 살아야죠. 그 물건까지도 코로나에 오염된 것처럼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사례도 없고 언론이 좀 과잉으로 좀 보도하니까 국민들이 불안감이 좀 커진 건데 정 걱정이 되면 고무장갑 끼고 뭐 박스를 열면 되지 그렇게까지 택배 기사까지 이렇게 멀리하고 뭐 물건까지 안 받고 뭐 이럴 정도는 아닌데 문전박대를 막 오고 문전박대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가져온 그런 물건을 못 산다고 한다면은 그게 거절한다고 그러면 어디 마트라든가 백화점 가면은 그 물건은 어떻게 또 그렇죠.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런 코로나하고 관련 없다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코로나 완전히 담보되는 건 아니잖아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때문에 우리가 임진왜란 극복했잖아요. 코로나 택배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네, 그럴 수 이순신 장군이 저 가옥돼 가지고 저 백의종군 고문까지도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택배 기사도 그런 식으로 좀 매도당하고 뭐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건 좀 과잉된 거다 그런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그 물류 창고 이런 데서 냉동된 제품이 많답니다. 예, 그러겠죠. 그게 영하 18도 거의 러시아 한겨울보다 더 춥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많은 비난이 무슨 방호복 같은 거에 그렇죠. 방한복이겠죠. 방한복을 그런 것을 이제 다 개인이 안 입고 여럿이 그렇죠. 여럿이 공동으로 같이 나눠 입는다든지. 입고 또 작업하는데 마스크를 쓰면 그 김이 또 안경이나 이게 다 또 막 해서 마스크를 쓰기가 아마 제대로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턱에다 쓴다고 해서 왜 턱스크라고 할 정도로 하는데 조금의 관리 문제 뭐 이런 측면은 좀 뭐 보완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쿠팡 하나만 하더라도 30%의 그런 주문량이 급감을 했다는 거 보면은 배송 이런 전체로 보면은 엄청난 급감을 했다고 봐야겠죠.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당장 이런 택배 기사라든가 이런 분들 먹고 사는 그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생계의 전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 힘들게 하는데 그만큼 수입이 좀 적어든 거고 만약에 쿠팡에서 30% 매출이 줄었다면은 그럼 고객들은 그 30%를 직접 시장 가서 살 거 아니에요. 시장 가서 사면 그만큼 또 코로나19에 더 노출된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가 자꾸 또 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또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물류센터에 그런 확진자가 나타나면 폐쇄를 하잖아요. 다른 데서 그렇죠. 배송을 하죠. 지금 쿠팡 부천도 지금 폐쇄해서 다른 데서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일이 나면은 뭐 우리 국민들도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정부 입장에도 보면은 정부도 잘하는 것은 자기들이 다 잘했다고 뭐 온갖 선전을 하면서 좀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그쪽으로 그렇죠. 기업 탓으로 뭐 병원 탓으로 어디 탓으로 이렇게 다 넘겨버려요. 그게 문제예요. 스포츠 용어로 똥볼 찬다고 그러죠. 네. 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부터 이런 데는 잘못된 건 좀 막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 그냥 나는 몰라라 이런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저는 지금 지역 감염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 대부분 수도권이거든요. 네. 수도권이 대부분이에요. 수도권, 서울, 경기. 근데 저는 박원순 시장, 이재명 지사 이런 사람들 요새 뭐 기본소득이니 뭐 고용보험 같은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거 할 때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최전선에 나가서 이거 지휘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냥. 기본소득 그게 지금 뭐 우선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코로나를 빨리 극복을 그렇죠. 해야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재난기금을 또 줘야 해요. 그렇죠. 재난금을 지원을 그렇죠. 해줘야 해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돼야지 우리 경제 하층 기반이 이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특히 저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은 정말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무 대응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재명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을 빨리 하는 것은 뭐 국가든 우리 국민이든 기업이든 모든 부분들이 남한테 돌멩이를 던지고 비난할 화살을 쏘지 말고 서로 힘을 모으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그렇죠. 또 뭐 허위 진술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기업 차원에서도 그렇죠. 이런 물류회사라든가 이런 데서도 아끼지 말고 이런 코로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또 코로나 어떤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철저히 하는 그렇죠. 거. 그래서 모든 각 부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고 또 같이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좋으신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잖아요. Back to the basics.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철저히 쓰게 하고 그걸 계도하고 그리고 감염 확진이나 사례가 나왔으면은 신분이나 개인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걸 철저히 고지하고 철저히 또 뒷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어디를 경로로 해서 유입이 되고 어느 쪽 장소에 갔는지 이런 걸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걸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진들 또 물류회사 택배 기사들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가 격려 많이 해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감사한 마음 이런 거 가져야 된다. 특히 쿠팡 같은 물류회사는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 산업 수도 사업하고 비슷해요. 집에 수도 안 들어오면 하루도 잘 못 살잖아요. 수도 전기 이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